자, 오늘은 KNN하고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KNN하고 나이브 베이지안도 실제로 이론적으로 좀 어렵고 나중에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지난번에 분석하는 거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 분석 기법마다 그 엔진만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는 툴은 우리가 처음에 디시전 트리 하면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엔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맷은 똑같고 어떤 분석 기법에 따라서 어떤 파라미터와 어떤 엔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만 우리가 잘 확인해서 넣어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만 좀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복사해서 계속 쓰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분석 기법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특징들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인공신경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K-Nearest Neighborhood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나이브 베이지안 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베이지안은 통계학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조건부 확률하고 베이지안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R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K-Nearest Neighborhood라는 건데 말 그대로 여기 네이버라는 건 뭐냐면 이웃이죠. 이웃. 내 주변 이웃을 의미하고 Nearest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K가 붙었죠. K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K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홀수가 들어가요. 홀수부터 시작을 하는데 3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나이브 베이지안, 베이지안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통계학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분석 기법에서는 베이지안보다는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전통적인 베이지안 기법하고 나이브 베이지안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들을 포함하면 지도학습은 거의 다 한 거예요. 그죠? 우리 결정나무, 앙상블, 로지스틱, 그 다음에 신경망, 소프트 벡터 머신, 오늘 요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브 베이지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이브 베이지안의 특징은 뭐냐면 범주형 변수만 예측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수치형 변수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현재 여기서는 그래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학기 때 기계학습을 할 때 서킷런이라는 파이썬을 통해서 분석하는데 거기는 엔진이 또 연속 변수를 분석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패키지들마다 특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R에서 사는 특히 타이리 모델에서 쓰는 것들은 우리가 범주형 변수만 예측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범주형 변수로 이렇게 제한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범주형 변수만 있을 때만 쓰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가 있을 때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 예제 데이터에서 범주형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뽑아서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NN, 그래서 K-Nearest Neighborhood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보면 KNN 보통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KNN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만들어내면 거기에 비슷한 사례들이 이제 어떤 사례가 들어오죠. 그러면 그 비슷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데이터 개수의 유형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컴하고 우리가 CC average 평균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액하고 해서 퍼스널 론을 yes, no 이렇게 센 거 지난번에 우리가 디시전 트리 할 때 우리가 해봤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막 쪼갰어요.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룰을 가지고 쪼갰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잽니다. 자, 만약에 요 21번이라는 데이터가 새로 들어왔어요.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K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는 우리가 3개 또는 5개 이렇게 선택을 해요. 왜 홀수로 선택하냐면 이 3개를 보고 그 3개 중에 가장 높은 게 뭔지를 우리가 파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100하고 3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어요. 인컴이 100이고 우리 CC average가 3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찍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운더리를 넓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바운더리를 이렇게 넓히면 타원형으로 이렇게, 아니 원형으로 이렇게 등고선처럼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하나, 둘, 3개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파란색은 yes고요. 초록색은 no라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21번을 주변으로 보면 얘는 yes가 2명이고 no가 1명이죠. 뭐냐면 얘를 속성을 파악할 때 가장 가까운 놈들을 뽑아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의 타겟을 보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 2개가 yes고 하나가 no니까 우리가 3분의 2로 우리가 yes일 확률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를 안 정해주는 게 뭐냐면 짝수로 되면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을 확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2대2 또는 4대4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K 리얼리스트에서는 짝수로 안 씁니다. K를 홀수로 써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데이터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K가 3일 때고요. 그 다음 바운더리를 넓히면 어떻게 돼요?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6은 아니고 5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 3개 중에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리 2개를 뽑는 겁니다. 자,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얘랑 거리, 얘랑 거리, 얘랑 거리. 근데 여기서 지도에 우리가 그래프로 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래프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쭉. 자, 그래서 자기 원래 데이터 있죠? 자기 원래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얘하고 이 값하고 또 얘하고 이 값하고의 거리를 이 유클리드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를 재서 얘는 21번은 14번하고의 거리가 0.42만큼 나오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수치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타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4, 13, 10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14, 13, 10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이렇게 맞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 14, 13 요거에 대한 거리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해드린 피타고라스 정리 또는 유클리디안 거리 또는 놈 이런 이름이 붙어 있었죠. 그거를 가지고 거리를 각각 재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측정을 해서 제일 가까운 거를 3개, 5개, 7개, 9개, 뭐 11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장해서 보는 거죠. 지금은 데이터가 우리가 20개뿐이 안 되니까 한 3개 정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데이터가 수천 개, 수만 개 되면 이제 몇 개까지 우리가 카테고리를 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파라메타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거리를 재서 다 이렇게 나와서 3개가 yes, yes, no니까 우리는 요거는 yes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K가 5개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5개. 그러면 yes가 3개고 no가 2니까 그래도 여전히 yes겠네요. 그죠? 그래서 yes, 그 다음에 넓혀도 yes가 계속 많아지네요. 그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론은,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자기 주변으로 몇 개씩 카테고리를 묶어서 우리가 얘를 yes일지 no일지를 분류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지금처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새로운 데이터하고 가장 가까운 것의 거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그걸 가지고 또 분석하는 개념이에요.
자, 요거는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죠? 자, 물론 이제 돌리는 거는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거리 계산하는 게 아니고 툴에 의해서 돌려주면 엔진에다가 네이버 KNN이라고 우리가 엔진을 설정해서 집어넣어주면 지금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들을 쭉 분류해서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겠죠. 룰이요. 자, 얘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거 실행해서 RStudio 실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R 스크립트 하나 새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아무거나 갖고 오시면 됩니다. 다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그 다음에 오늘은 0901. 자, 우리 KNN, 이거. KNN,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0901 KNN, 이렇게 해주시고, 자,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저는 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다 호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요게 있으면 여러분들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바로 오셔도 되고, 없는 사람들은 여기부터 2번부터 또 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저는 넘어갈게요. 쭉 이미 이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 넘어가서 6번 넘어가 볼게요. 6번. 자, 6번 우리 인스톨 패키지에서요, 뭘 해주면 되냐면은 우리 자, KKNN이라고 하나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KKNN 인스톨을 해 볼게요. KKNN, 그래서 KNN 앞에 K가 하나 더 붙어 있네요. 그죠? KKNN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팅한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뭘 해줄 거냐면, 우리가 near list neighborhood라고 이렇게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요걸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뭐가 들어가는지. 자, 요렇게 들어가 보면 명령어가 mode engine neighborhood, 그 다음에 wait function distance power, 요렇게 옵션을 설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자, svm 언더바를 저는 빼고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바꿔놓기. SVM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 했던 거, 여기 있던 거 아무거나 지금 갖고 온 게 있으면 그 모델명을 바꿔줄게요. KNN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SVM이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든 뭐 뉴럴 네트워크든 여러분들 갖고 온 거 있으면 그 갖고 온 거에 앞에 있는 모델명만 우리 바꿔주면 되겠죠. 변수명만. 이렇게 해서 KNN으로 다 바꿔줄게요. all. 그래서 다 바꿔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KNN 요 모델이 요걸로 들어가면 돼요. near list neighborhood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tuning 값을 바꿔줘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바꿔주겠습니다. near list underbar neighborhood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여기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옆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써도 됩니다. 여기 데이터를 갖다가 마우스 클릭해서 네이버라고 되어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얘를 우리 튜닝 해주면 되고요.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튜닝 해주고, 쉼표 해주고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해줘도 되고요. 디스트 언더바 파워 이렇게 해주고, 튠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카피 갖고 와도 되고 타이핑 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쉼표 또 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웨이트 펑션 해서 얘도 튜닝으로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자, 그래서 총 3가지가 튜닝입니다. 네이버, 그 다음에 디스턴스 파워, 그 다음에 웨이트 펑션, 이렇게 해서 요 3가지를 이렇게 튜닝 값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엔진은 커넥이 아니고 저는 이제 KNN으로 바꿔줄게요. KKNN이죠. 우리 위에 KKNN. 엔진 설치 이름이 KKNN이었습니다. KKNN으로 설치 바꿔주고요. 자,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냥 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드 파라메타 있었죠? 요거를 다 지워주시고 레벨 값만 나오시고, 여기서 네이버 해주고요. 여기에 이렇게 아무 세팅도 안 해주겠습니다. 그냥 네이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 언더바 파워도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웨이트 펑션도 그리고 웨이트 펑션 값도 이렇게 쳐주고요. 또 쉼표 해주고, 자, 끝에 쉼표 다 찍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다 쳐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주고 레벨을 3번으로 이렇게 세팅해 줄게요. 그러면 3, 3, 3 해서 어떻게 돼요? 총 27개죠? 3의 3승이니까 27개가 세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모델부터 다시 해볼까요? 모델부터, KNN 모델부터 갖고 오고, 튜닝 값 3개 잘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타 세팅한 것도, 자, 이렇게 해서 총 27개 세팅된 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레시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레시피, 자, KNN 같은 경우는 거리를 재야 되기 때문에 더미 변수를 없이 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더미 변수 처리해줘서 그냥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형 변수만 집어넣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하다 보면 수치형 변수와 범정 변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럴 경우에는 혼합 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R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걸 지원하는 우리가 그 엔진이라든가 명령, 패키지들이 지금 현재 잘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KNN하고 네이버, 나이브 메이잔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잘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치형,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KNN 같은 경우는 뭐 수치형 변수만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다 넣어보겠습니다. 더미 변수 처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NN, 자, 여기까지 했으면 모델부터 쭉 넣어볼게요. 다시. 자, 모델, 그리드, 레시피 처리해 준 거 확인하고, 워크플로어, 모델 훈련, 이렇게 해서 체크해 볼게요. 훈련.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돌아가고는 있네요. 그죠? 좀 기다려 봅시다. 자, 계속 확인해 볼게요. 결과 확인해 보고, 결과 확인해 봤더니 0.952 정도까지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튜닝 결과 그래프로 그려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네이버후드 개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해서 한 5개
그 다음에 7개, 뭐 10개, 11개 정도,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아마 시간을 두고 더 이게 깊게 더 해주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결정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쭉 변화가 없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3개로 이렇게 했죠.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죠? 아마 더 길게 하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옵션 체크해가지고 얘를 돌리려면.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베스트 모델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베스트 모델은 네이버후드가 10개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잘못됐죠. 10개로 하지 말고 우리가 홀수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다가 값들을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값들을 세팅해 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13579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넣게 해놨더니 10으로 떨어졌네요. 홀수로 해주는 게 맞아요. 홀수로 처리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워크플로우에 연결해주고 파이널 워크플로우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훈련 모델 테스트 이렇게 똑같이 데이터 예측을 해주시고 뒤에는 똑같습니다. 그냥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고 자 보시면 ROC 그 다음에 ROC 곡선, 리프트 차트 곡선, 게인 차트 곡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요도 체크를 하는데 중요도 체크는 지원이 안 될 겁니다. 그죠? 중요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이게 중요도가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요거 저장을 하고요. 자, 이거 저장하기 하고 해서 R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